숲을 봤으면 나무를 봐야죠. 마케팅 2번 상황 분석 가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황 분석은 견적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비싼 제품 살 때 어때요? 이것저것 요목조목 따져보죠.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이 실행되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고 작게는 수천에서 억 소리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돈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 어우, 상황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 분석이 딱히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기획이 그래요. 학생들이 기획서를 쓰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학교 과제물로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공모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상황 분석은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획은 실행되는 기획이 아니거든요. 먼저 과제물로 하는 기획은 교수가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 시키는 겁니다. 네가 내 강의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냐? 이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기획의 형식과 이론이 중요해요. 철저한 상황 분석과 전략,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전 기획. 이거는 또 아이디어만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클라이언트가 공모전을 왜 주최하겠습니까? 상황 분석이 필요해서 견적 내보고 싶어서? 아니죠. 그거는 업자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공모전이 아마추어 학생들한테 원하는 건 아이디어예요. 업자들이 못하는 거, 젊은이만이 가질 수 있는 신박한 아이디어를 원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하는 기획의 상황 분석은 그냥 구색만 갖춰도 충분하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교과서적인 건 아닙니다. 어디 대학 교수가 이런 말 하면 쫓겨나요. 다만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기획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획을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상황 분석에서 너무 지체된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 분석 중요하지. 상황 분석은 기획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케팅에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우리는 앞으로 저러저러 해야 된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 분석을 좀 가볍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 표현 전략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뽑고 전략도 짜야 되니까 상황 분석에 너무 몰입하는 건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분석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이디어나 전략에 짜맞춘 조작된 상황 분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교과서적인 기획은 순서대로 진행돼요. 상황 분석하고 목표 설정하고 컨셉 잡고 아이디어 뽑고 이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획은 역행하는 거꾸로 하는 상황 분석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컨셉이랑 아이디어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 컨셉이랑 아이디어에 짜맞춘 상황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 FM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거고 편법인데 학생들이 과제물이나 공모전 기획할 때는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업자들도 그런 경우가 간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확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요즘 세상이 상황 분석 조작하기가 참 쉽습니다. 요즘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정보화 시대,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만약 조작된 상황 분석을 하려 그러면 얼마든지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검은 점이 찍힌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 무슨 색이냐? 하는 질문에 검은색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 과부하 시대에는 이 검은 점에 꽂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과를 검은색이라고 하는 논평이나 기사나 이론들이 넘쳐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다?
그 논평, 기사, 이론들을 이용해서 논리적 구조를 갖추는 겁니다. 상황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논리적 구조예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을 때 이 상황 분석은 완벽한 상황 분석이 되는 겁니다. 검은 점이 찍힌 사과를 검은색이라 그래도 논리적 구조가 갖춰지면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배웠다고 하는 똑똑이들 중에 유독 병신이 많은 이유가 이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한데 하는 소리 들어보면 개소리예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아주 지랄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말이 길었는데 상황 분석은 효율적인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것조차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게 효율적 상황 분석입니다. 효율적, 효과적. 보통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참 사람들을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효율적이라는 건 일단 결과물의 품질이 안 좋다는 거죠. 품질보다는 비용 감소가 더 중점이기 때문에 상황 분석의 타당성은 약해집니다. 반면에 효과적이라는 건 결과물의 품질이 월등해요. 하지만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한 비용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효율, 효과.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볼 건지 정해야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거지.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엔간해선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제일 병신 같은 것도 이 문제예요. 원가 절감한다고 부품 싸구려 쓰고 하청업체 쥐어짜고 노동자를 탄압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품질과 높은 생산성을 요구해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효율적 경영을 하는 놈들이 결과물은 효과적이길 바란다는 겁니다. 참 얘들은 답이 없어요. 하나같이 배웠다는 놈들인데 이렇게도 멍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였고 이제부터는 교과서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상황 분석. 이 상황 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세 부분입니다. 자료 조사하고 자료를 정보화하고 그 정보들을 종합해서 문제나 현상을 파악하는 거죠. 미국 드라마 중에 닥터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좀 옛날 드라마긴 한데 제가 이걸 참 좋아해요. 그 드라마에서 하는 일이 상황 분석이랑 똑같습니다. 병원에 엄청 아픈 환자가 들어와요. 그런데 왜 아픈지를 몰라. 그러면 하우스 박사와 그 팀이 나서서 하는 일이 그 환자와 관련된 자료들을 싹 긁어 모으는 겁니다. 의학적 증상은 기본이고 환자와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설문도 하고 환자의 집과 직장도 샅샅이 조사해요.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모은 다음에는 팀이 회의를 하면서 정보화합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자료들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기면서 자료의 의미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환자가 왜 아픈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그 병이 왜 생겼는지, 어떤 치료 방법을 택할 건지, 요런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우스 박사와 그 진료팀은 한 방에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다! 해서 치료를 시작하는데 환자가 아파. 상황 분석을 잘못한 거지. 그래서 다시 상황 분석하고 다시 치료를 시작하는데 또 아파. 또 틀린 거지. 아픈 사람 눕혀놓고 생체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닥터 하우스를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면 상황 분석이 원래 그렇거든요. 마케팅에는 정답이 없다. 그거는 곧 상황 분석에도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닥터 하우스는 드라마고 의학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답을 찾고 환자를 고쳐요. 하지만 마케팅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황 분석하고 문제나 현상을 찾아서 조치를 취했더라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크든 작든 또 뭔가가 발생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기업들도 계속해서 마케팅하는 겁니다. 뭐 하나가 치료됐다고 퇴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마케팅 병원에서 죽치는 거예요. 기업이나 제품은 전부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케팅 병원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 분석에 있는 것들, 1.1 기업 분석에서 1.8 촉진 믹스 분석까지 이거는 병원에서 하는 검사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혈압 재기, 혈액 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MRI, CT, 요추 천자 그런 것들 있죠. 그게 마케팅에서는 기업 분석, 소비자 분석, 시장 분석 같은 거예요. 마케팅 병원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 이 검사 방법들을 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우리가 병원에 간다 해서 모든 검사를 받는 게 아니듯이 마케팅도 모든 상황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에 따라 진단 방법이 달라지듯이 마케팅의 대상, 마케팅의 주제에 따라 상황 분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공모전 같은 거 보면 마케팅 공모전도 있지만 광고 공모전, PR 공모전도 있죠. 그러면 그 바뀐 주제에 맞춰서 상황 분석도 달라지는 겁니다. 융통성을 가지셔야 돼요. 의사가 환자를 보고 검사 방법을 결정하듯이 여러분이 기업이나 제품, 그리고 공모전 주제를 보고 어떤 상황 분석을 할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모든 상황 분석을 다 하는 거죠. 일단 전체 스캔 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효율성.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피 뽑고 사진 찍고 내시경에 요 추천자까지 하면 어때요? 불편한 건 둘째치고 검사하는 비용이 무진장 드는 거죠. 저 같으면 아마 의사 멱살을 잡을 겁니다. 야, 이 미친놈아. 감기 몸살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돈 벌라고 이러는 거지? 쓸데없는 검사해가지고 진료비 높이려는 거잖아. 이러면서 난리 칠 겁니다. 효율성. 효율성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모든 상황 분석을 다 하는 거지만 효율성을 버린 상황 분석은 절대 현명한 분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제에 따라서 효율적인 상황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딱 이런 멍청한 짓을 했어요. 공모전 마감일이 D-30인데 D-10일까지 상황 분석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정답이 없는 데서 정답을 찾으려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지금 장난하나? 컨셉도 뽑아야 되고 아이디어도 나와야 되고 전략도 짜야 되는데 기획의 시작인 상황 분석에서 20일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그리고 상황 분석에서 20일 시달리잖아요. 그럼 그 뒤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대충 하게 됩니다. 에이씨, 모르겠다, 야.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대충 넘겨버려요. 축구로 치면 전반전의 영혼을 불사르고 후반전에는 그냥 걸어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대학생 공모전에서 중요한 건 뭐다? 아이디어. 콘셉트과 아이디어가 대학생 공모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는 멍청해서 중요하지도 않은 상황 분석에만 매달렸던 겁니다. 제가 학생 때는 이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푹 빠져 있을 때는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숲과 나무를 말씀드리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나무 관찰하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숲 속에 있고 여러분이 보는 나무는 숲의 일부일 뿐입니다. 숲과 나무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저는 효율적 상황 분석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권장한다 해서 효과성을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상황 분석의 타당성, 객관성, 체계성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은 맞춰야죠. 물론 그 적정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상황 분석을 봤을 때 뭔가 엉성하다, 뭔가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적정선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회의를 하는 겁니다. 마케팅은 회의를 정말 많이 한다 그랬죠? 그게 이거예요. 자기 혼자 암만 머리를 쓴다 해도 한계는 명확합니다. 자기 혼자라는 거.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정말 잘한 것 같지만 그건 내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공부하거나 공모전을 하는 분은 가능한 한 많이 토론하고 회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자체가 훌륭한 공부고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가리 파이터라 그러죠. 마케팅 하는 놈들 중에 아가리 파이터 아닌 놈이 없습니다. 전부 다 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요. 하도 지들끼리 아가리 파이팅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수준급의 아가리 파이터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업자들은 밖에서는 아가리 파이트를 안 해요. 이게 아가리 파이팅을 일로 하다 보니까 사적인 부분에서 파이팅 하는 게 귀찮습니다. 그거 한다 해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 회사 가서 싸우는 것도 지치는데 뭐 달라고 밖에서 파이팅 하겠습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돈이에요. 프로 아가리 파이터는 돈 받아야 싸웁니다. 이어서 상황 분석의 적정선을 찾는 두 번째 방법.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팀 회의를 통해 적정선을 찾았지만 이것조차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나도 마케팅 하는 놈이고, 너도 마케팅 하는 놈이고, 쟤도 걔도 다 마케팅 하는 놈이라는 거죠. 상황 분석이 마케팅 하는 놈들의 관점으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문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싱크홀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을 봐야 됩니다. 제3자. 그러니까 우리 팀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부족한 점이라든가 엉성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프레젠테이션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고 보통은 그냥 팀 회의만 거쳐도 충분합니다. 효율적 상황 분석 잊지 마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황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상황 분석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돌 마케팅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과서가 상황 분석을 1.1, 1.2 이런 식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 각각의 상황 분석 방법들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 분석을 그렇게 나눠 놓은 건 교육을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 상황 분석은 이렇게 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 그런 거지. 절대 상황 분석 그 자체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기획서의 상황 분석을 보면 그냥 1. 상황 분석 이래놓고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1.1에서 1.8까지가 한데 섞여 있습니다. 결국 상황 분석의 마지막은 어떤 문제나 현상, 그리고 목적이나 목표로 이어지는데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석 항목들이 섞인다는 거죠. 자, 상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1 기업 분석, 블라블라블라. 1.2 소비자 분석, 블라블라블라. 1.3 시장 분석,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중간중간에 흐름이 끊깁니다. 기획은 결국 이러이러하니 우리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제안이고 설득인데 그 제안과 설득에 흐름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1, 1.2, 1.3 요런 거는 그냥 여러분한테 상황 분석을 설명하는 거다. 실제 기획서는 그렇게 구분짓지 않는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솔직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제품을 상황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상황 분석의 모든 항목들이 똑같은 문제로 귀결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 소비자 분석을 보면 우리 목표는 A가 돼야 되는데 1.4 환경 분석을 보면 A는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B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1.5 견쟁 분석을 보니까 얼라리요? B도 아니야. 우리 목표는 C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상황 분석 결과가 항목별로 다 다르잖아. 물론 이제 진짜 똑똑한 사람은 A랑 B랑 C를 합쳐가지고 D라는 목표를 만듭니다. 정, 반, 합, 뭐 그런 거. 하지만 우리는 그런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꼼수를 써야 돼요. 만약 우리가 제시하는 목표가 A다. 그럼 우리의 상황 분석은 그 A를 지지하는 1.2 소비자 분석이 주축이 됩니다. 다른 항목들은 좀 약간 줄여가지고 A라는 목표에 부합하게끔 슬쩍 힘을 빼는 거예요. 어차피 상황 분석은 한데 어우러져 있으니까 비빔밥처럼 섞어 놓으면 잘 모릅니다. 이거 꼼수예요. 제가 참 여러분한테 나쁜 거 알려드리는데 그냥 뭐 덜마케팅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교과서에서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전부 다 맞는 말, 좋은 말만 적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교과서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꼼수도 알아야 되고 요령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결국은 제 변명이지만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상황 분석이 뭐다 하는 거는 다 알았으니까 이제 1.1 기업 분석을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자면 기업 분석은 그다지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업 분석은 외부 분석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외부 자료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의 경영 성과라든가 전략, 기업 목표 같은 것들은 기업의 내부 자료고 기밀 자료예요. 그런 거를 아무나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세상에 그런 거 공개하는 기업은 없어요. 물론 기업 홈페이지에 가면 이념, 비전,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을 줄줄이 적어 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구라예요. 구직자가 자기소개서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저 보기 좋은 말들, 듣기 좋은 말을 써놓은 것 뿐이니까 그거 가지고 기업 분석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지들이 뭐 고객 만족과 사회적 경영을 하고 미래를 선도해서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어쩌고 저쩌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써제껴 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업 분석을 하는 경우는 그런 뜬구름 잡는 것들이 아닌 재무제표를 분석합니다. 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근래 장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재무 관리를 배워야 되잖아.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마케팅 기획에서 기업 분석하겠다고 재무 관리를 배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기업이 원하는 건 뻔합니다. 기업이 마케팅 왜 해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든 나쁘든 기업이 원하는 건 더 많은 매출이고 돈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석을 제일 처음에 넣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업의 성격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다시 말해, 기업에 맞는 기획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성격이 있듯이 기업에도 성격이 있습니다. 폐쇄적인지 아니면 개방적인지, 안전을 지향하는지 도전을 지향하는지, 이익을 추구하는지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론사나 잡지사의 외부 자료를 통해 기업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아주 유명한 자동차 기업. 얘들이 자기네 기업 PR 공모전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큰 문제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뭔 것 같습니까? 뻔하죠. 그 자동차 기업의 이미지입니다. 내수 차별, 안전을 버린 원가 절감, 고객 과실뿐인 보상 정책.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마 어떤 기업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기획에서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직접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그 자동차 기업이 가진 악명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에요. 나쁜 여론이 불거져 나온 게 최소 10년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뭔가 개선한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걔들은 그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원가 절감에서 이익 추구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의 맞춤 기획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죠. 그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획해야 되는 겁니다. 딱 봐도 제일 큰 문제가 보이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는 그 기업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마케팅이나 스포츠 마케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걔들은 이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문화 마케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축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한 기획이고 마케팅인 거죠. 돌직구 던지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젊은이의 패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마케팅은 을입니다. 클라이언트, 광고주, 기업이 갑이에요. 광고 대행사는 광고를 팔고 홍보 대행사는 홍보를 판다. 누구한테? 기업한테. 우리 소비자인 기업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기업의 성격을 대체 어떻게 파악하냐? 저는 기업의 오너를 보는 걸 권장합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재벌 2세, 3세들을 보면 그 기업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언론사, 잡지사 자료들을 보면 기업 오너들이 인터뷰를 한 게 꽤 있습니다.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기업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자동차 기업, 거기 오너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뭐 지들이 미국에서 몇 대를 팔았네, 유럽에서 얼마나 잘 나가네, 이런 인터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수 차별이나 품질, 보상 체계 같은 부분은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간혹 언급하는 경우에는 아예 부정하거나 회피해 버립니다. 자, 어때요? 그 기업의 성격,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짓이 오너의 입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죠. 이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자료 올렸다가는 고소당해요. 한국 기업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만약 한국이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아무 문제 없어야죠. 하지만 이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방해 명예훼손 같은 걸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대기업 법무팀이 나서서 사람 인생 쪽내는 거예요. 이게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돌마케팅 댓글에다가 걔들 이름 적지 마세요. 그 기업의 이름, 오너의 이름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다 소설이고 거짓말입니다. 아, 그러면 이 소설에서 그 기업이 PR 공모전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해외 시장을 이용한 기획을 할 겁니다.
이 기업이 해외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이용해서 국내에서의 기업 이미지를 꾸미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잖아. 뭐 어디 해외에서 잘 나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우, 저 기업이 미국에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무슨 상을 받았다더라. 이러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 기업이 하고 있는 문화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과 동일하게 직접적인 문제는 샥 피하고 오너가 좋아하는 해외 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업이 좋아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기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거기 오너가 한 말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수 점유율 마지노선은 40%다. 그런데 얘들 지금 여전히 70% 찍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겠어요? 그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는 거죠. 뭐 내수 차별, 안정성, 차에 물이 새고 녹이 쓸어? 그런 거 한 개도 신경 안 씁니다. 그래도 잘 팔리잖아. 여전히 점유율 70%니까 제가 그 기업이었어도 안 바뀝니다. This is 코리아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언론사나 잡지사 자료들을 어떻게 찾을 건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상황 분석 모든 항목들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쉽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뭘 이용하겠어요? 인터넷이죠. 옛날 같았으면 도서관에서 생고생 하겠지만 요즘은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일사천리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거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요즘 뭐 인터넷 검색은 다들 잘 하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검색은 구글을 권장합니다. 폐쇄적인 한국 포털 사이트는 안 좋아요. 인터넷 검색만큼은 구글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실 때는 범위를 크게 잡은 다음에 점점 좁혀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나 오너 이름을 쳐서 뉴스 카테고리 검색을 하세요. 그 검색 결과들을 쓱 훑다 보면 어떤 이슈나 키워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의미가 있는 정보화될 수 있는 현상이나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각 언론사 잡지사별 사이트를 직접 입력해서 이슈나 키워드를 추가한 검색을 하세요. 다양한 언론사 잡지사를 검색해서 자료를 얻으셔야 됩니다. 인터넷 시대라서 불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여전히 부지런하기는 해야 돼요. 귀찮더라도 다양한 언론사 잡지사를 검색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검색 기간 설정도 중요하죠. 보통은 연도별로 나눠서 검색을 하는데 기간이야 뭐 각자 필요에 맞춰서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최신 자료가 필요하다면 기간을 짧게 두면 되는 거고 과거 특정 기간의 자료가 필요하면 그 기간을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이 좀 복잡해진다? 이슈도 많고 키워드도 많다. 그러면 구글 고급 검색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요게 참 쏠쏠해요. 인터넷은 정보가 차고 넘치는 곳이죠. 분명히 자료는 있어요. 문제는 뭐다? 내가 그 자료를 못 찾는다는 거지. 자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못 찾는 겁니다. 그럴 때 구글 고급 검색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로 조사를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것저것 검색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사용법을 익혀두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언론사 자료는 보는데 제한이 없지만 전문 분야 잡지사들은 유료예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구독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친구들이나 공모전 팀원들끼리 각출하세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죠. 다만 좀 방법을 알려드리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광고홍보학과에 있는 동아리, 그리고 공모전 동아리 중에는 상당수가 구독권을 가지고 있어요. 온라인 아이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동아리 가입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요즘 공모전 동아리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만약 없다 그러면 만드세요. 학생이 공모전 동아리 만들겠다는데 그거 태클 거는 학교는 없습니다. 만약에 태클 건다 그러면 그 학교가 미친 거지. 애들을 그냥 수능 공부하는 기계, 정답 맞추는 기계로 키우는 겁니다. 한국 교육이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중고등학생 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은 지금 교육 과정이 병신이기 때문에 학교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병신이 됩니다. 병신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서 병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 자체가 병신이기 때문에 엘리트 병신들이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나라가 병신이기 때문에 병신이 출세하는 거죠. 다만 이제 약간은 우리가 이상적일 필요도 있는 거예요. 현실이 병신이라 해서 내가 꼭 병신이 돼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만약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병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병신 코스프레를 하세요. 겉으로는 병신이지만 속에는 정상적인 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말이 약간 옆으로 샜는데 그렇다고 뭐 유료 구독권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언론사, 잡지사가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료든 무료든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유료 구독권이 필요한 전문 잡지사 자료가 왠지 더 있어 보인다는 것 뿐이지 사실상 자료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무료 자료들만 수집해도 괜찮습니다. 돌마케팅 2번. 오늘은 상황 분석과 기업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거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시죠? 아시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인터넷이 좋은 점이 이겁니다. 댓글 남겨주면 바로 답글 간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보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에 광고 있습니다. 마케팅 1번에서 말씀드렸었죠. 돌 마케팅이 광고 한 편의 가치를 했다 그러면 광고를 봐주세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끊으셔야 됩니다. 에이, 돌 마케팅 별로네. 광고 한 편의 가치는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끊으셔야 됩니다. 끊어요. 광고 나옵니다.